인공지능을 위한 뇌. 과연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아주 오래된 기술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사실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진짜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수십 년 동안 기술 분야의 가장 큰 숙제 같은 거였죠.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온톨로지 공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AI를 위한 뇌를 만드는 거예요. 좀 복잡한 과정인데 세상의 여러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기계가 딱 알아볼 수 있게 지도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기술업계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AI가 이 힘든 일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과연 LLM이 이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저희는 최신 연구 자료들을 증거 삼아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조사였어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딱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온톨로지 개발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오류도 잦은 활동이다. 와,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지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정말 거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걸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온 관련 연구는 그냥 싹 다 긁어 모아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뭐랄까 끝판왕급 조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깐깐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논문이 무려 12,000편 가까이 됐어요. 여기서 중복된 거 빼고 제목이랑 요약본만 훑어서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필터링해서 최종적으로 깊게 파고들 논문 딱 30개를 골라낸 겁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자, 이렇게 힘들게 고른 논문들을 분석했더니 첫 번째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LLM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키고 있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기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무려 63.4%. 압도적으로 온톨로지 구현 단계에 몰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만드는, 그러니까 진짜 건설 현장에 AI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LLM이 크게 세 가지 직업을 가졌더라고요. 첫 번째는 온톨로지 엔지니어. 사람이 쓰는 말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코드로 바꿔주는 번역과 같은 역할이죠. 두 번째는 도메인 전문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막 만들어내요. 마지막으로는 평가자. 만들어진 게 혹시 이상하지는 않은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검사하는 감독관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잘 아는 GPT-4부터 시작해서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AI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트렌드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남았죠. 그래서 일을 잘 하냐? 이겁니다. LLM들의 성적표를 한번 열어볼 텐데 결과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면요. 전체 41개의 실험 중에서 27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성능평가를 제대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이거 돼요! 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이만큼 잘 돼요! 라고 데이터로 보여주려는 흐름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신호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꽤 희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문제를 딱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A 연구랑 B 연구 둘 다 온톨로지 매칭이라는 똑같은 과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A는 GPT-4를 썼고 B는 라마를 썼죠. 시험지도 달라요. A는 표준 시험지로 풀었고 B는 자기네 회사 데이터로 풀었어요. 심지어 채점 방식도 달라요. 한쪽은 F1 점수라는 기계적인 점수로 매겼고 다른 쪽은 사람이 보고 잘했네 하고 평가한 거예요. 이러니까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다른 종목 선수들 기록을 비교하려는 것과 같아요. 논문에서도 바로 이 점을 꼬집어요. 성능은 어떤 LLM을 썼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뭘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너무 달라져서 연구끼리 비교하기가 어렵다. 딱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공통된 시험 기준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성적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내린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인간과 AI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LLM은 우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아주 강력한 조수, 즉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 전문가가 여전히 꼭 필요할까요? 첫째,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전문 지식으로 길을 알려줘야 하고요. 둘째, AI가 뱉어낸 결과물이 진짜 정확한지, 말이 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AI가 가끔 헛소리 하잖아요. 이런 환각 증상을 바로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물이 진짜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AI의 뇌를 만드는 미래는 모든 걸 기계에 맡기는 완전 자동화가 아니에요. 바로 협업입니다. 인간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AI의 무지막지한 계산 능력이 만날 때 바로 그때 최고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인간과 AI가 손을 잡는다면 과연 또 어떤 복잡한 생각하는 일들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